반려견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땡깡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나요? 안타깝게도 그 원인은 보호자님께 있습니다. 반려견이 보호자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요구적인 점프와 짖음을 보이고 제지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유는 보호자님께서 반려견에게 나는 믿을 만한 보호자야 라는 걸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린 반려견의 입질 행동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반려견들은 생존을 위해서 내 주변 대상들의 역량을 가늠하곤 합니다. 이때 역량이라 함은 힘을 가늠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저 대상을 어떻게 대하면 되는가를 가늠하기도 하고 내가 저 대상을 믿고 따라도 되겠는가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이 가늠은 어린 반려견이 내 품에 안기는 그 순간부터 또는 어리지 않더라도 반려견이 나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가늠이 시작되어서 함께 생활하며 이 가늠의 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쌓이게 됩니다.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예시지만 한 번 더 활용해보자면 이 보호자를 가늠하는 반려견의 행동은 마치 우리가 새 학교에 진학해서 새로운 과목별 담당 선생님들을 만나 수업을 들을 때 저 선생님은 우리에게 되게 친절하시네, 이 선생님은 굉장히 엄격하시네, 저 선생님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든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든 책에 낙서를 하든 내가 뭘 하든 신경을 안 쓰시네 라며 각각의 선생님들에 대해 가늠하고 데이터를 쌓는 것처럼 반려견도 보호자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좀 다니면서 수업을 좀 듣다 보면 학생들은 어느새 그 선생님은 너무 무섭더라,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몰래 떠들지도 못하겠더라, 저 선생님은 수업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좋더라, 이렇게 선생님들마다의 가늠을 끝내고 선생님들의 특징을 구분해서 적응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무섭고 엄격한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는 엎드려서 잠을 잘 생각조차 못하고 다른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는 엎드려서 자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가늠한 결과에 따라서 각 대상들의 관계성이 다르게 형성되어 같은 선생님의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각기 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반려견들도 동일합니다. 보호자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가? 보호자의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취해지는가? 우리 보호자는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맡겨도 될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존재인가? 나를 잘 이끌어줄 존재인가? 이런 가늠을 하며 반려견들은 판단해요. 자, 반려견은 보호자를 무조건 사랑한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려견은 보호자를 무조건 신뢰한다? 이건 절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반려견들은 보호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하지 못할 보호자라면 자신이 신뢰받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반려견이 보호자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사람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죠. 개라는 동물인 반려견은 우리 사람을 언제나 합리적이게끔 올바르게 리드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합리적으로 이끌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믿을 만한 보호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려견의 가늠 시험에서 나는 네가 믿을 만한 보호자야 라는 걸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나 강조하죠. 반려견에게 애정 표현을 절제해라, 반려견을 단호하게 대하라, 반려견에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라, 반려견을 올바르게 칭찬하라.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님들 중에는 아마 반려견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보호자님들은 어떠신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호자님께서는 우리 반려견의 가늠 시험에서 믿을 만한 보호자라는 결론을 얻을 만한 보호자인가요? 어떤 보호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세요. 내가 믿을만 하지 않아도 우리 반려견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나요? 내가 맛있는 밥을 챙겨주고 보금자리도 제공해주는데 반려견에게 맛있는 밥을 제공해주고 좋은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겠다 라고 먼저 제안한 건 보호자님이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반려견을 데려왔던 그날 반려견에게 내가 믿을 만한 보호자가 아니어도 내가 밥을 챙겨주고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반려견은 치사하게 보금자리랑 밥으로 딜을 하냐? 됐어, 안 가? 안 돼? 돌아가? 라고 했을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보호자님도 계십니다. 제가 믿을만 하지 않아도 반려견이 제 말을 잘 듣도록 교육시킬 수 없나요? 교육을 통해 의도적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그냥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육이 아니라 애초에 반려견의 타고난 기질상 그게 가능한 경우는 존재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교육들은 모두 반려견이 이미 결론된
보호자에 대한 가늠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과정이에요. 즉 반려견이 내 말을 잘 듣도록 교육한다 라는 것 자체가 믿을만 하지 않아도 내 말을 잘 듣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님이 실제로 믿을 만한 보호자가 되도록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늠 시험에서 결론이 난 건 모두 그대로 두고 말만 잘 듣게 한다? 시험 점수는 합격 미달인데 결과만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반려견이 내 말을 잘 듣게끔 지금이라도 이 가늠 시험을 다시 봐서 믿을 만한 보호자 합격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자, 하나, 반려견이 보호자님을 무시한다면 보호자님도 반려견을 무시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반려견이 보호자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보호자님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해요. 앉아 라고 시켰는데 앉지 않아요? 그럼 앉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려견이 뭔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땐 의미 없는 제지의 말을 하시죠. 안 돼, 하지마, 안 돼 라고 해도 무시당할 걸 짐작하고 계시는데도 끊임없이 안 돼, 하지마, 안 돼,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려견이 내 말이나 내 신호나 나의 제지를 무시했어요. 그러면 보호자님께서도 그냥 반려견을 무시해버리세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거나 산책 중에 무시당했다면 그냥 줄을 잡고 끌고 가버리세요. 그 뒤로는 한동안은 반려견에게 관심도 주지 말고 말을 걸지도 말고 집안에서는 내 옆에 오게도 하지 말고 그냥 보호자님 할 거 하세요. 편하게 TV 보셔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반려견들은 우리 보호자가 왜 더 애원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둘, 무시를 했다면 이제는 기다려주기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나를 무시해요 라고 하시는 보호자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호자님께서 반려견을 기다려주질 못하세요. 방금 전에 알려드린 반려견의 무시를 무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호자님들께서는 인내가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무시를 하는 것도 참아내야 무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로 인해 반려견들도 평소답지 않은 우리 보호자의 모습을 보고 조금 낯설다 싶어서 보호자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여전히 말은 듣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가늠 시험에서 불합격해놓고 잠시 합격한 척 하고 있는 거니까. 반려견이 내 눈치를 조금씩 본다 싶으면 반려견에게 앉아를 딱 한 번만 시켜주세요. 이름 부르고 두부 앉아 이렇게 했는데도 반려견이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회피하며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그냥 지그시 가만히 계시면 돼요. 눈빛으로 반려견에게 화를 내지도 말고 눈치를 주지도 말고 반려견에게 아무 말도 걸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반려견이 나를 쳐다보거나 간식을 빨리 달라며 요구하며 점프를 하고 짖고 내 손을 물고 내 옷을 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시면 돼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고 점프하지마, 짖지마 이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내 손을 물어요. 밀어내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냅둬요. 이때 보호자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방금 앉으라고 했는데 앉지 않았네. 간식 먹을 두 번의 기회 중 하나가 날아가는 선택을 네가 한 거야. 이제는 네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난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을 거니까 스스로 생각해봐. 1분 줄게. 1분 안에 스스로 생각해서 앉지 않는다면 간식을 먹을 마지막 기회도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려견이 1분 안에 스스로 생각해서 앉는다면 옳지 칭찬어를 한 번만 쿨하게 해주시고 간식을 옆 바닥에 던져주세요. 손으로 먹이시는 게 아니라 이때 오구 이쁘네, 앉았네, 너무 잘했네 라고 하시면 반려견이 방금 생각의 힘으로 학습한 걸 잊게 돼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1분 안에 앉지 않는다? 소파에 가서 쉬시거나 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상황이 종료되어 버리면 반려견은 보호자를 무시한 경험을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은 나중에 다시 보호자가 앉아를 시켰을 때 보호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아까는 내가 이렇게 무시하니까 간식 놓고 그냥 가버리던데 내가 이렇게 무시하는 거 말고 분명 정답이 있을 거야. 그게 뭘까? 점프를 하는 건가? 짖는 건가? 손을 무는 건가? 바짓가랑이를 뜯는 건가? 아닌데 다 해봐도 우리 보호자가 너무 조용하게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대체 정답이 뭐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저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생각해보자. 혹시 엉덩이를 땅에 붙이는 건가? 털썩. 옳지. 간식을 툭 던져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반려견을 기다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왜 보호자의 말을 잘 듣게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냐? 반려견이 보호자에게는 더 이상 나의 투정이나 나의 막무가내의 요구성 행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시킴으로써 보호자에게 단호함이 생겼다라는 걸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보호자가 반려견의 가늠 시험에서 정말 믿을 만한 보호자로 새롭게 여겨지게 만들기 위해선 이 기다려주기 하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단호함과 함께 일관적인 태도, 불필요한 애정을 절제하는 것, 평소 과묵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산책
리드 능력을 갖추는 것.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로 리더로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해요. 가짜 합격이 아닌 진짜 합격을 하기 위해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님들께서 반려견의 간음 재시험을 합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